일본에서 토요코키츠라고 불리는 가출한 애들이 관장에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불법적인 길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을까요? 이거는 한국에서도 화제가 됐는데 제가 미성년자 때 가출하고 가부키초에 갔을 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원조 토요코키츠 입장으로 그리고 그 동네를 10년 이상 본 입장으로 오늘은 얘기해 볼게요. 토요코키츠라는 게 뭐냐면 토호 시네마라는 영화관 건물이 있는데 그 옆에 관장이 있어. 이 관장이 코로나 때 가출 소녀들이 전국에서 와서 친해지고 같이 밤새 술 먹거나 마약하거나 성매매 길로 빠지거나 이런 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죠. 이런 애들은 가정폭력을 당한 적이 있고 되게 불쌍한 친구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토요코키츠라는 말이 많이 나왔을 때쯤에 그 관장에 가서 라이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관장이라는 게 애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고 노숙자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라이브 방송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출한 애들도 있죠. 근데 이 가출한 애들 중에도 정신적으로 크게 문제를 가지는 애들 중에는 아예 카메라로 찍을 수 없는 경우도 많았어. 저도 라이브 방송할 때 항상 그분들을 안 찍으려고 배려를 했었죠. 여기로 가출한 여자애들을 유혹해가지고 호스트 클럽에 빠지게 만들고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호스트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호스트들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제가 미성년자 때 부모님이 되게 사소한 걸로 저한테 잔소리를 하고 집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핸드폰을 받는 알바를 했었으니까 그 돈으로 가부키초 PC방에 가서 생활을 했었죠. 그 당시에 친해진 여사친이 있었어요. 그 여자분도 여고생이었는데 부모님한테 폭력을 당하고 가출했어요. 이건 한 10년 전 도요코 얘기인데 그때는 아직 지금 영화관은 없고 고마기키라고 불리는 가부키 공연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관장도 도요코라는 호칭은 없고 고마게키마에 이렇게 불렀던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가출하는 미성년자들 보면 가정폭력뿐이 아니라 부모님이 과보호해서 도요코키츠가 됐다라는 사람 인터뷰도 본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지나치게 과보호라든가 과간섭인 경우 애들이 가출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폭력은 없더라도 부모님이 정신장애를 가지는 경우도 있어. 이런 가출한 애들이 유흥가 관장에 모여서 안 좋은 길로 점점 빠지는 게 코로나가 심했을 때쯤에 사회적으로도 그게 문제가 되고 요즘은 가출 소녀들을 보호하는 쉘터도 있어요. 그런 운동하는 단체도 있고 토요코키츠를 보호하기 위한 상담소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 요즘은 호스트 클럽을 규제해야 된다는 소리도 많고 예전보다 호스트 클럽에 대한 규제가 검토되고 있어요. 이걸로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가출 소녀들을 보호하는 쉘터를 만들어줬어도 거기를 가면서 성매매를 하는 여자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었어. 그리고 요즘은 그쪽 관장은 사회적으로도 크게 문제시가 돼서 예전보다 그런 애들이 없어졌어. 그 관장에 한때는 못 들어오게 했을 때도 있고 제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할게요. 제가 가출했을 때 친해진 여사친이 있었어요. 이 여사친이 도요코에서 성매매를 했었어. 옛날에는 거기에 논상이 있고 그 앞에 여자가 몇 명 서 있었을 때가 있었어. 그 여자들이 미성년자인 경우도 있는데 성매매를 하는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관장 앞에 있었던 여자들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성매매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브로커 같은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런 브로커 같은 사람들도 조폭 관련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성매매를 중개인이 되고 성매매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였는데 제 친구 경우에는 뒤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일본 조폭이었던 것 같고 파는 상대가 외국인이라고 들었어. 제 친구가 외국인 친구였거든요. 가부키초에는 일본 조폭 조직도 있고 외국 마피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그쪽 뒷골목 들어가면 가끔 외국인들이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뒤에서 외국계 조폭들이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들었어요. 일본에서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위가 약간 성업소는 합법인데 이런 식으로 인터넷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몸을 팔거나 조건 만남 같은 거? 이런 형식의 성매매는 완전 불법이거든요. 길거리에서 누군가한테 말 걸고 성매매를 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이게 미성년자가 아니라도 불법이 돼요.
불법으로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경찰에 체포가 돼요. 근데 감옥에 가는 각오를 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 감옥 갔다 오고 또 하는 사람이 있고 몸을 파는 것을 끊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일본에 그러면 아동을 보호하는 곳은 없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 일본에는 아동 상담소라고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는 곳이 있어요. 가정에서 폭력을 맞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아동 상담소 직원이 찾아가서 상황을 물어보고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보호하는 경우도 있어. 저도 토요코에서 성매매를 하는 그 여사친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 근데 그 당시 그 친구는 고등학생이니까 알바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네요. 그리고 성업소에서 일하거나 성매매를 하게 되는 여성들 중에 자존감이 낮아지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정신적으로 많이 우울해지고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그렇게 힘든 거를 조금이라도 잊어버리고 싶어서 마약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요즘 문제가 되는 게 OD라고 불리는 약국에서 받는 알약을 한 번에 많이 먹는 오버도즈 하는 애들도 있어. 오버도즈가 규제하기가 어려운 게 이미 약국에서는 이런 오버도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명당 하나만 파는 경우도 있어. 제가 아는 사람도 오버도즈를 했었는데 같은 약국에 자꾸 약을 사러 가니까 직원분이 말린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인터넷으로는 구할 수 있을 거고 약국에 돈 내에 많으면 약국 여기저기 가면서 구하면 되니까 이거를 완전히 규제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있어. 그리고 요즘 트위터에서 자살하는 권리라는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화제가 돼요. 그거에 좋아요 누르고 공감하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토요코 키즈 중에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결국 자살하게 되는 여자분들도 있었어요. 원래 OD를 하는 사람들은 아마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여기서 인생의 희망을 하나도 못 느끼고 지금이라도 즐겨야지라는 마인드로 가출한 애들끼리 모여서 술 먹고 틱톡 찍고 오버도즈에 빠지고 이런 가출 소녀들 중에 호스트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불쌍한 가정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호스트가 속여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니 호스트가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애초에 그 호스트들도 복잡한 가정 상황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큐멘터리로 봤는데 부모님이 없이 시설에서 자랐다는 호스트도 있고 이런 가출 소녀들이 멘탈이 엄청 불안정한 경우가 있으니까 가게에서 자살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과도하게 위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호스트가 위로해주는 역할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애초에 미성년자라고 알면서 접근하는 것은 호스트가 나쁜데 이거는 호스트만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이런 안 좋은 길로 빠지게 되면 꼭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저씨들을 속이고 로만스 사기 같은 거를 치고 큰 돈을 얻은 여자가 최근에 체포됐어. 그 여자분뿐이 아니고 체포는 안 됐지만 트위터를 보면 불법적으로 조건 만남을 해가지고 아저씨들한테 협박하고 돈을 이만큼 얻었어요 해서 돈다발 자랑하는 여자들도 있고 반대로 불법이니까 상대방이 고소를 못하겠지 생각하고 아저씨들이 그 여자들을 속일 때가 또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정말 복잡하고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애초에 왜 내가 살아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도 참 많구나 이런 생각도 들죠.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약의 과다 복용은 잘못하면 쓰러지고 배설물 다 흘리면서 구급차로 반송되고 엄청 아픈 위세정을 해야 된다는 경험담을 들어봤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들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의료기관을 추천드립니다.